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의도를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역봉쇄 작전을 풀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예. 이제 그거는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내심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협상 플러스 다른 것까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죠.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협상 방식과 목표에 불만족스럽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랜드 바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왜 그랜드 바겐 방식이 좀 불편하냐 하는 게 갈리바프 의회 의장으로부터 이제 목소리 나온 거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척이 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한 번에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일괄 타결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사실은 그 해석이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내부 분열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처음부터 이제 협상에 나서는 것을 지금 불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잖아요. 모스타바의 발언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거 전반적으로 이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준비까지 하는 듯한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입장도 고려함으로써 내부 반발을 좀 줄이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란이 들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까지 들고 있어야 될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라는 카드다라는 것을 이제 현실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을 뒤집은 게 이란의 군부 혁명 수비대인데 최고 지도자죠 모주타바 하미네이가 적들에게 패배를 안길 준비가 됐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뭐 부상으로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1차 협상에서 타결을 못하고 2차 협상 타결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신경전, 삿바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네. 이 상황에서 모스타바가 무슨 목소리를 내야지 이란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력을 현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로서 분명히 온건파든 강경파든 이런 어떤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란파만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제력을 과시하는 게 그게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링에 올라가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을 깨려고도 하고 아니면은 타결의 의지도 보이고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최고 지도자, 즉 헌법상 권력설 1위인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같이 링에 올라가서 출전하겠다. 그게 협상 전략에 유리하다는 판을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게 있는 것이고, 예. 마지막은 이 미국식의 그 요구가 결국은 이란의 항복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어떤 판단 하에 이러면은 결국은 이란이 타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나서서 대동단결해야 된다라는 내부 단합의 목소리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모스타바가 결국은 출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좀 균열이 생기는 양상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했던 아라그치 장관에 대해서 이란 군부를 대변한 언론들이 비판에 나섰거든요. 그렇죠. 이 비판이라는 게 일부 그러니까 다른 지점도 있지만 의도된 어떤 협상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건파하고 그다음에 온건파가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분열이라기보다는 이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견? 예. 어떤 사항에 대한 이견. 협상을 하더라도 그 이견을 듣고서 이란이 협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이익측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하에 이것을 실제로 만약에 그 분열과 어떤 균열의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걸 굳이 대외에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대외에 알린다는 것은 내부적인 이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으니 이 내부의 어떤 불만족까지 다 수용을 하려면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지만 영공은 열렸습니다. 지금 이란 정부가 49일 만에 항로를 부분 개방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먼저 이제 협상의 어떤 의지, 그리고 협상 타결의 의지까지 이제 보여주는 이란 입장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휴전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21일이니까. 그러니까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
이잖아요. 예. 그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영공 개방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을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뭐 협상에서 약간 물러선다든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영공 개방을 부분적으로만 했어요. 동부 지역.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거기에 호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폐쇄할 수도 있고 호응하는 조치를 하면 일부 개방이 아니라 전면 개방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예. 해서 협상력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까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해협을 닫았다고 해도 물밑 협상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양측에서 협상의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전쟁을 더 끌고 갈 수 없는 국내 정치 지형이 있고 그 반전 시위,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이런 거 따지면은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이고 이란은 뭐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이게 뭐 지속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 파급 효과를 그 단순하게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위기감도 있을 테니까 어쨌거나 출구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물밑 협상을 안 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예. 파키스탄이 간접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뭔가 다른 제안을 들고 오는데 안 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물밑 협상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간극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그 간극을 좁히는데 누구에게 어느 측에 유리하게 좁히느냐에 어떤 삿바 싸움이 있는 것이죠. 간극을 좁히는데 미국이 양보할 것이냐, 이란이 양보할 것이냐. 그거에 이제 주요한 어떤 그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안보수장이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중에 몇몇 정보를 지금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양국이 주고받은 정보를 뭐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양극 이제 뭐 지금까지 간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점까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겠죠. 예. 거기에는 이제 핵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이 이란 입장에서는 JCPOA 오바마 행정부 때 이뤘던 타결 때는 농축이 한 20%였는데 지금 60%로 고도화됐잖아요. 예. 근데 더 많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데 어느 정도 이제 목소리를 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줄지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또 더군다나 오바마 행정부 때 고농축 우라늄은 자체 희석이었는데 지금 다 반출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이제 상정을 한번 해본다면 440kg인데 220kg은 외국으로 반출한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친이란 진영인 뭐 러시아 같은 쪽으로 반출하고 나머지 220kg은 자체 희석한다. 이런 식의 절충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간극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는 노력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들을 두고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휴전 종료일이 미국 시간으로 오는 21일이거든요. 미국이 휴전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전면전까지 갈 것이냐 어디에 좀 무게를 두세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에는 선을 일단 걷었죠. 그러니까 2주 안에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낙관론을 펼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보면 네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협상과 타결의 시나리오는 2주 내에 타결하는 시나리오, 연장해서 타결하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어떤 방책 혹은 이제 미국이 출구로 가는 거에는 지금처럼 팽팽한 어떤 긴장감이 흐르다가 미국 입장에서 군사적 목표를 다 달성했으니 그리고 레짐 체인지까지 됐으니 미국이 평가하는 레짐 체인지까지 됐으니 그냥 나가겠다라는 예. 방안, 초토화 작전 하고 나가는 방안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 번째 경우가 전면전까지 이제 염두에 두는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간극을 좁히는 양측의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에는 처음에는 거리를 뒀지만 특성상 트럼프 행정부 협상 공식상 연장을 함으로써 결국은 목표에 다가가는 그런 거를 계속 써왔거든요. 그래서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갈림길을 코앞에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2차 종전 협상이 월요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거다 이런 보도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직접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현실성을 얼마나 보세요?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는 목적이 좀 다를 겁니다. 그 담판을 본인이 직접 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예. 이미
95% 정도 다 타결이 됐고 나머지 50%는 현장에서 한두 마디 하면 타결이 된다라는 확신성이 있을 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이라든가 외교적 성과의 모든 영광을 본인이 이제 다 가져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현장에서 그 치적을 강조하는 자리로 활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갈 것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결렬의 어떤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좀 남아 있으면 굳이 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자 이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활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을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시진핑 주석도 지금 이걸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잖아요. 중국이 정말 기뻐했을까요? 그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뻐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을 미국이 해줬으니 이제는 중국이 그것을 비용으로 내야 된다라는 식의 협상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해상 원유 수송 중에서 3분의 1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 중국이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었는데 미국이 해결해줬다. 그러니까 그걸 비용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략적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과시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국가다. 그러니까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을 현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란과 불법 거래를 제재의 어떤 그 틈새를 우회해서 계속 혜택을 본 게 중국이잖아요. 예. 그럼 그 중국은 부당 이익을 취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당 이익에 대해서 받아내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모두가 5월 14일, 15일로 계획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나서 또 새로 나온 보도가 미국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미국이 이란과 연계된 선박이면 세계 어디서나 지금 납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란을 넘어서 이란산 원유를 지금 대거 수입하는 중국까지 압박하는 효과가 좀 나올까요? 그렇죠.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행보가 중국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많죠. 왜냐하면 친중 국가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런 국가들이 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의해서 지금 뭐 제압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의 그 국가로부터 값싸게 원유 수입하는 것에서도 영향을 주니까 시장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뭐 그 원유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제품 이걸 통해서 수출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사실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예. 불편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선단은 베네수엘라, 이란, 뭐 러시아와 같은 어떤 제재에 이제 속한 국가들이 그 제재를 피해서 우회해서 그 물건을 팔고 그렇게 역할을 했던 선박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색하고 검문하고 납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해왔는데 지금의 역봉쇄 작전하고 같이 하게 되면 대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굉장히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전략적 우위의 어떤 그 선점을 하기 위한 포석, 전략적 포석도 같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서 중국이 이란에 첨단 레이더 같은 어떤 무기 제공을 검토했다면서 미국과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계획대로 열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얘기했습니다. 전쟁 중인 군 통수권자가 나라를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 중에는 그 원칙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똑같은 원칙이 갑자기 바뀐다고 하면 트럼프가 제시한 원칙이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칙을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전이라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예. 갈 수는 있겠죠. 휴전은 또 이게 전쟁 중에 또 총성이 멈춘 거잖아요. 그 예. 총성이 멈춘 상황에서 이란 전쟁의 어떤 그 순기능 측면에서 외교 플랫폼을 활용할 개연성도 있으니까 예. 그때는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숙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